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생을 4,000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에비던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의사 4,000명이 코로나 정부에서 부족했으니까 늘리겠다, 지역 의사에 할당하겠다,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다. 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부쩍 많이 선전하는 말인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이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하러 병원 대신 장마당으로 향하고 심지어 이 아편에 의존하기까지 합니다.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소독용 알코올, 거즈, 반창고, 붕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시장에 가서 환자 스스로가 사야 되는 항생제 같은 것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요. 그들이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VOA는 항상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과 애국자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는 의료 공공재는 공산화의 다른 표현, 이런 상당히 직접적인 제목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의료 문제를 다룰 만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의료 문제가 사실은 체제 문제고 이념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긴급하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MPK의 목소리 VON은 이 시대에 정론 기능을 하는 언론들이 모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 싱크탱크로서의 최소한이지만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다음 달쯤은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VON 뭐 여러 가지 소리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이동하기로 했어요. 저희 여기에 있으면 너무나 소음이 많아서 좋은 음질을 내기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3,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야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에 그 지적으로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영역들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N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신도 역시 닥터, 의사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 의원, 국회의원이 재난 공동 대응 및 긴급 지원이라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유사시에 말하자면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정부는 북한의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사실 좀 무시무시한 법이죠. 우리나라 시스템을 헌법을 무시하고 또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 명령으로 무시하고 북한의
그 우리의 그 인력, 특히 의료 인력을 긴급 파견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것은 정말 상당히 심각한 법률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실검에도 떴네요. 북한의 의료인 파견. 뭐 신현영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슈의 핵심은 닥터, 의사가 과연 공공재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퍼블릭 구즈라고 해서 공적인 물건이죠, 물건 또는 서비스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서비스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쟁 상황에서는 기본권을 상당히 제약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공공재로 이렇게 취급될 수가 없죠. 닥터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이죠. 그리고 기본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죠. 이들에 대해서 기본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법을 헌법을 무시하고 만들고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이건 공산화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한국 의사를 투입한다? 당연히 의료계가 반발할 수 없죠. 이런 것은 헌법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헌법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권 제한을 헌법 수정 없이 법률, 또 법률이 그 명령에, 행정 명령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런 법률이나 명령, 심지어 뭐 조례 규칙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법을 보면은 규칙으로 법률을 마구 이렇게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한국이 풀뿌리, 아주 바닥에서 상당히 공산화가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화 그렇게 할 때는 거시적인 공산화의 핵심은 지난 이 정권이 등장하고 바로 개헌을 하려고 했죠. 개헌을 하려고 할 때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나면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와 같아지죠. 그래서 지금 특정한 계급을 또는 특정한 계층을 배제하고 기본권을 마구 제한하면서 대통령이 또는 권력 집단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던 시도가 거시적인 공산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시적인 공산화의 노력 중에 첫 번째 자유 삭제는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평화협정을 수립하려고 했죠. 평화협정을 수립하려고 했고 또는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모두 거시적인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했죠. 유엔 사령부 해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공산화가 지난 3년간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미시적인 공산화의 시도거든요. 미시적인 공산화의 시도는 크게 보면 딱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의료 제도 공무원화 시키는 것, 의사를 모두 공무원화 시켜서 국가의 종복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 다시 말하면 교육을 장악해서 예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 삭제가 헌법적인 삭제가 실패하게 된 이후에 그 뒤에 교육부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교과서에서는 임의로 자유를 삭제하고 있죠. 이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법조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법조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검사 제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검사나 판사의 독립성이 없고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미시적인 공산화의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다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선거가 형해야 된다. 북한 선거제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는 전 주민들이 반드시 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이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를 안 하면은 뭐 굉장히 큰 벌을 줍니다. 그런데 선거를 안 하는 것이 벌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거를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는 100%가 아니라 뭐 99%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결과는 항상 100% 찬성으로 나오거든요. 비밀 투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와 이 의료 문제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인데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하는 이런 선거를 여러분 선거라고 부릅니까? 다시 말하면 선거 제도는 있지만 선거가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료 제도는 있지만 의료를 죽이는 작업을 시작했죠. 말하자면 공무원화 시키는 거죠.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화 시키겠다. 공공재 또는 공공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화 시키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퍼블릭 서번트거든요. 퍼블릭 서번트. 공적인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공복이다 이런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닥터들, 의사들은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였어도 안 됩니다. 의사가 완전히 그 국가의 종인 것은 진짜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 공공화를 얘기할 때 영국을 예를 들고 싶어 하거든요. 영국의 상당히 오래된 이 공공의료제도 그 NHS라는 그 유명한 제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영국 의료제도 찾아보십시오. 그 단점, 이것도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브리핑한 것을 제가 한 장만 딱 갖고 왔는데 영국 의료제도의 단점은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뭐 장점은 있죠. 장점은 일단 전 국민 주치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가 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없으면 죽는 제도, 죽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의료가 진짜 의료죠. 그런데 영국의 NH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 진료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 정말 꼭 고쳐야 되는 병, 그런 것은 돈을 주고라도 빨리 고치고 싶은데 무료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1차 진료에서 2차 진료로 넘어갈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복부 초음파 촬영할 때까지 4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도 긴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넉 달이 걸린대요. 더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은 기본이래요. 심장 수술 이런 거 위해서 1년, 2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책으로서 프랑스에 환자를 보내고 그 비용을 국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 나라가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 의료제도가. 말하자면은 서비스가 질적으로 너무나 하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 NHS라는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그 공공의료는 아니거든요.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내고 민간 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NHS는 정말 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영국의 NHS 비슷하게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공산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산화에 가깝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의료 제도라는 것이 참 근사하거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보면 저는 미국 의료 제도를 보면서 가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 안경 맞추려고 그 안경점에 갔는데도 안과 진단이 필요한데 굉장히 비쌌어요. 보험이 있는데도 거의 1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미국이 이런 비싼 의료제도를 유지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벨 연구소에 계셨던 분인데 벨 연구소 그러면은 뭐 최고의 그 과학기술 그런 연구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평생 일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 인터넷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발명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딸이 외과 의사인데 뉴욕에서 외과 의사로 취직을 했을 때 받은 첫 월급이 내가 평생 그 월급쟁이로서 받았던 월급보다 더 높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인 그 이분이 딸이 이렇게 받은 첫 월급보다 더 높은 월급을 못 받아봤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참 신기하다.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까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너무나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사들이 많이 미국으로 가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조금 더 의료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대목은 참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미국 그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의사를 최고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되고 또 신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좀 싸게 나중에 공급이 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미국 의료 제도에 저희가 빚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의사를 종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런 세계 분업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너무나 좋은 의료 제도를 확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의료가 거의 공공화됐지만 한국은 너무나 많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과 공공이 매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의료 제도는 극단적인 미국 의료 또는 유럽, 특히 영국 의료의 딱 중간쯤 되는 정말 거의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료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장 외국에 살아보면 병이 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 의사들을 거의 국가가 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더 다루기 전에 대한의학회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다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깐 대한의학회 성명서, 이것은 의료에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 내놓은 성명서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 의견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88개 의학 학술 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당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급박하는 행위는 군사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 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는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할 일이 아니다. 전공의가 철수하여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전공의는 여전히 피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한단 말인가.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전국의 의과대학생은 미래의 의료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꿈을 실현할 주체다. 이 나라의 의학과 의료를 걸머지고 나갈 주역이다. 미래 대한민국의 의학과 의료가 천인단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걱정하는 그들은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정부와 집권당의 오만함이 순수한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지극히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을 정부와 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역사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행동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 쏟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중대한 사태의 근원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애초에 코비드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긴급하지 않은 정책, 부실한 정책, 근거 없는 정책을 의료계 대표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 자체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의 188개 의학학술단체는 한마음으로 국민에게 정부와 여당의 오만을 고발할 것이다. 대한의학회 성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명서를 읽어보시면 좀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의학회라는 단체는 한국 최고의 그 지성과 기술과 과학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일단은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 개업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 누르기가 그래도 좀 힘든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사들을 지금 탄압하기 시작했을 텐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공무원이죠, 의사가. 그래서 북한에 식량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굶어 죽기 시작한 그룹 중에 이런 과학자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의사 그러면은 월급이 실질 월급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장마당의 장사꾼으로 변신해 있고, 그리고 그 약초를 주로 캐러 다닙니다. 제가 자주 그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의사 면허가 운전면허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의사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닥터,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 존엄감이 없습니다. 그 존엄감이 없고 사회 최하 계층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된다면 다루기가 쉽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의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미국에서 그 한국 의사들에게 문호를 열어준다면은 거의 대등하게, 오히려 더 우수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이런 그 폭력이죠. 국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전에서 그 의사들이 이것은 의사라기보다는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시민단체에서 연대 성명서를 냈는데요. 제가 이 성명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분을 한번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대전시민 연대 성명서를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우리 대전의 시민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 학생, 의대 교수 등 13만 한국 의사들이 단결하여 나선 의료계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성원합니다. 의사 밥그릇 지키기라는 일부 견해가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투쟁은 공공의대 문제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젊은 의사들의 공정, 가치에 대한 주권의식과 선진국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에 대한 강한 자부심, 이를 잘 지키고 보수해 가려는 전문가적 직업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방역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라는 전문적인 국가기구와 현장의 의료인들이 주체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임무는 이 독립기구의 효율성이 최적화되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공작과 선전선동에만 능한 운동권 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에 직접 서서 통계와 과학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정치 논리로 방역을 방해만 해왔습니다. 중대본의 전문성, 자율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신여로 만들어 1차, 2차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대본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 입국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중국이 무엇이길래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는 4.15 부정선거 재검표와 문재인 퇴진을 외친 8.15 집회 참가 시민과 교인들을 향해 국가 방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제 진단 검사의 비협조적인 참가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것처럼 엄포를 놓던 것과 똑같은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정부는 땀 흘린 의사들 뒤에서 세계적 모범이라며 K-방역 운운하며 치적으로 삼고 선거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다운 방역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경제와 부동산에서 자아자찬만 있지 실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한 코로나 방역에 대통령과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국 문 안 닫은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의사들에 대한 비난과 협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장 이탈을 했다는 타령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는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모든 질병의 현장에 서왔던 전문가들입니다. 지난 대구 사태에서 의사들이 위험한 전쟁터로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 국민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활터전이자 환자의 생과 사가 갈리는 현장을 타의가 아니라면 결코 떠날 수 없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거짓과 쇼에 능한 정치인보다는 파업 의사들을 더 신뢰합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셨죠.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중국몽이나 꾸며 중공 코로나를 창궐시킨 정권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이미 발표한 중국인 입국 차단도 몇 시간 만에 처리하고 방역다운 방역을 제때 시행해 본 적도 없는 대통령이 대장인 국가방역기구 중대본을 신뢰하겠습니까? 정권의 희생양 만들기에 부하내동하여 역학조사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재난안전 문자를 전 국민에게 뿌려대고 슈퍼 전파자도 없는 8.15 집회 참가 확진자라는 가공된 정치 통계를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는 야만과 비과학을 신뢰하겠습니까? 썩어빠진 대통령과 정치권이 아니라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가운을 벗어 곱게 개어놓고 파업에 나선 용기 있는 젊은 의사들이야말로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또한 의사들이 10년의 각고한 노력과 훈련 끝에 누리는 전문가의 혜택과 보상을 존중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쉬게하고 질투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의 적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선동하는 자가 뒤에서는 공공의대라는 반칙을 만들고 독점하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에 찌든 국가 기생충들인 것입니다. 현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전체주의와 김일성 태양민족을 숭상하던 운동권들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이익 카르텔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빨대를 꽂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경제 등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생명줄 같은 가치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반면교사적 소명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료 정책들도 그 본질에 있어 민간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직업적 일체감과 직업 윤리를 거세하려는 소위 탈전문화를 통해 의료를 통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소비에트 발상입니다. 그 방법도 치졸해서 여론몰이와 선동으로 의사 개인을 무슨 병기 다루듯 걸핏하면 명령을 남발하고 처벌하는 중국 공산당 수법입니다. 건강한 동업의식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 사회는 종교 및 자유시민사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한국 의사들이 의료제도를 지키고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 의사들이 부당한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둥이라는 인식하에
자율성에 기초한 전문가적 소명의식을 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권이 선동하는 코로나 공포에 빠져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 방역, 코로나 파시즘, 광우병과 같은 정근대적이고 반사회적인 구태와 거짓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국 사회에 적극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13만 한국 의사의 총의로 모아진 4대 의료 악법 철회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 성명처럼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이후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 협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8월 28일 보건당국은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개인에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이런 유의 명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식한 정치인들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이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신성한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인의 의사, 그것도 아직 사인인 의사, 그것도 아직 수련 중인 의사의 결사 및 결사 행동의 자유를 불온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곧 전체주의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는 고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운동권 정부는 검찰, 사법부 장악에 이어 이제 민간 전문 집단에까지 군림하고 통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배제와 분리, 압제야말로 공산당식 통치이며 이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의 그 성명서는 대전 지역에서 그 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연대해서 발표한 그 성명서입니다. 저는 참 저희 세대가 부끄러워요. 사실 지금 저랑 나이가 같고 동기인 사람이 대법관도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각 언론사에는 거의 이제 편집국장이 되는 그 정도 이제 저도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은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그때 그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다 쥐고 흔들고 있거든요. 뭐 모든 분야, 언론계, 법조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야 얘네들이 이 수준으로 시험만 패스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공산화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공산주의 교양 말고는 머릿속에 든 게 없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지경이었는데 30년 전에 제가 내다봤던 그 현실이 지금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아주 뚱뚱했던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뭐 살을 빼지 않는 이유가 키스, 김일성 닮아서 자기는 너무 좋다. 대학교 1학년이 그런 말을 해요. 머릿속에 이 세뇌라는 것이, 이 그 의식화라는 것이 너무나 빨리 젊은 영혼들을 잠식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30년 동안 안 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리더십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